확진자가 2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밸리는 계속 매일 100명 이상씩 뜨는데 역시 또 100명 이상 떴고요. 카트만두 시내 한 10군데 정도 지금 실링 처리됐습니다. 계속 그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국소적인 지금 그 밀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네팔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급변하고 있는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10개 구역에 5명 이상 이러한 제목으로 밀봉 처리되는 지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제가 자주 전해드리는 꺼널리 프로빈스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꺼널리 프로빈스를 들어가는 사람은 PCR 테스트를 꼭 가져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꺼널리 프로빈스 같은 경우는 오지라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게 잘 없어요. 그래서 그 꺼널리 디스트릭트 안에서 만약에 병이 걸리거나 그러면은 되게 이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거기 그 오지를 지키려고, 꺼널리를 좀 지키려고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총 확진자는요 594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2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2만 5,551명을 기록 중입니다. 따져보니까 지금 한국을 추월해서 쭉 올라갔잖아요. 네팔이 10,000명 더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한국은 14,000대인 것 같은데 14,000 후반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100명씩 다시 뜬다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카트만두가 119명이 떴습니다. 지금 며칠째인가요? 지금 계속 100명 이상씩 계속 뜨고 있죠.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그 밸리 안에 상세히 살펴보면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83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30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가 6명입니다.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카트만두는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그 어떤 그 경제구역이 아니에요. 3개의 디스트릭트가 합쳐서 카트만두라고 그렇게 보통 저희가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카트만두 누적 확진자가 1698명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2000명 될 거라고, 다음 주 중으로 될 거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될 것 같으네요. 지금 1698명이니까 내일이면 당연히 뭐 1700명 넘을 것이고요. 네, 걱정입니다. 사망자는 4명이 더 나왔습니다. 사망자 4명이 더 나와서 딱 99명이에요. 내일이면은 100명 넘어가겠네요. 사망자 많이 나왔어요. 계속 모랑 디스트릭트에서 1명 나왔고요. 시라하 디스트릭트에서 1명, 바라 디스트릭트에서 2명. 예, 자세하게 안 나왔습니다. 지금 다 찾아봐도 어저께 그 뉴스가 좀 기자들이 지쳤나? 그럴 정도로 말하자면은 그 나이라든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요렇게만 오늘 발표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완치자입니다. 완치자 240명 나왔네요. 240명 나와서 드디어 완치자도 17,000명을 넘었습니다. 완치자가 17,077명 나왔고요. 그러나 회복률은 지금 66.8%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확진자에 비해서 지금 완치자가 적잖아요. 대략 적다 보니까 회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치료 인원은 좀 빠졌네요. 집중치료 인원은 112명이 빠져서 현재 7,913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소 인원도 좀 빠졌습니다. 검역소 인원 131명이 빠져서 14,638명 기록 중입니다. PCR 테스트는요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11,575건, 이제 40건을 넘어서 11,00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좀 더 이렇게 많은 PCR 테스트를 해서 그래요. PCR 테스트를 전에 적게 했을 때는 뭐 3,000건, 4,000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PCR 테스트 자체가 지금 11,000건이 넘고, 그리고 이동식 트럭을 개조해 갖고 만든 이동식 그 체크도 하고, 그리고 좀 이따가도 단신으로 전해드릴 텐데 막 지금 이곳저곳에 막 가갖고 그 트럭을 몰고 가갖고 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소식 이렇게 하고요. 그 전체적인 그 네팔 상황하고 그리고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지금 그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야간 록다운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카트만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야간 록다운 들어간 지역 많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봉쇄 조치된 데도 되게 많습니다. 8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는 지금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시 반만 되면은 벌써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고 다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제가 소식 전해드렸죠. 카트만두로 들어오는 거 다 막았다고. 다른 디스트릭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스트릭트 간의 이동을 다 막았어요. 일단 막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 안에서 디스트릭트 안에서 처리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이긴 합니다. 이제 계속 들어오던 그 외부에서 들어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니까 지금 들어온 사람들에서만 이제 확진이 뜹니다.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아마 더 갈 거예요. 더 가고 실질적으로 그 막은 게 효과가 나오려면은 일주일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보통 감염자가 그 활성되는 게 한 일주일 정도, 늦은 사람은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폐쇄를 시작했으니까 다다음 주 한 일요일 정도부터,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커뮤니티 감염으로 인한 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듯이 그 국제선하고 국내선 비행기하고 장거리 버스 8월 30일까지 안 다닙니다. 안 다니고요. 9월 1일부터 재개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대한항공은 지금 9월 29일까지 그 비행 계획이 없습니다. 비행 계획이 없고, 요번에 그 8월 달에도 전세기가 한 편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얘기가 없네요. 만약에 전세기가 있다, 나가는 전세기가 있다 그러면 아마 8월 말쯤 되지 않겠는가. 원래 그 7월 달까지는 계속 10일 날하고 15일 날 이렇게 공지가 됐었는데 지금 공지가 안 됐어요. 그런 거 보니까 8월 말에 그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산사태 소식입니다. 네팔이 이 산사태, 그러니까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 배를 타는 사람은 같은 경우는 그 바다에 나갔다가 배 사고로, 선박 사고로 죽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게 숙명이잖아요. 네팔은 산이 많으니까 산 때문에 생기는 그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게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 등반할 때는 세르파들이 그 등산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뭐 죽는 거, 그거 숙명이죠. 세르파들의 숙명인 것처럼 이 산악 지역에 살다 보니까 매년 몬순 때문에 이렇게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합니다. 네팔의 숙명이죠. 아무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두팔족이에요. 신두팔족은 정말 지진 때도 많이 피해를 봤는데 이 산사태도 엄청나네요. 금요일 오전 6시경 신두팔족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30채 이상의 집이 묻혔고 37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6시 라마톨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그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10시경 네팔 군은 헬리콥터를 현장에 파견하여 이 지역에 구조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사태 잔해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15명의 생존자들은 근처 랍세쩌르로 이동되었다고 합니다. 네, 6시면은 네팔 사람들 부지런해서 이미 일어나갖고 뭐 밭에 나갈 사람 나가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찌야 마실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 시간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가구 수가 많더라고요. 그 마을이 많은데 한쪽이 그냥 확 쓸려 나갔어요. 한쪽이 중간쯤이 집이 다 덮였어요. 흙이.
거기에 한 30채 정도 집이 이제 묻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완전 뻘흙이라서 공기가 있을 만한 데가 있을지, 하여튼 뭐 지금 계속 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산사태 소식입니다. 자자르곶. 지금 자자르곶도 계속 나오죠. 자자르곶 신두팔 쪽, 여기 지금 산사태 계속 나죠. 그리고 굴미 쪽은 매일 그 도로 끊기고, 항상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 자자르곶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밤 깔리곶 지역의 마하와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비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번 전해드린 적 있죠. 그 트리브만 대학 그 티칭 하스피털에서 확진이 떠서 응급실 문 닫았다고. 여기에 또 다른 의사들이 또 추가 확진이 떴습니다. 마하라즈건지에 있는 티칭 교육병원 티칭 하스피털에서 금요일 아침 4명, 그리고 오후에 4명, 총 8명의 의료진이 감염됐습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7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티칭 하스피털 감염된 의료 인력은 26명입니다. 그들 중에서 4명은 지금 집에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감염이 됐는데 집으로 보내줬어요. 네팔의 현실이에요. 지금 병상이 모자라요. 그래서 확진 떠서 그렇게 심하지 않고 많이 아픔이 없다,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면 집으로 가서 하게끔 해요. 병원 인력까지 집으로 가서 격리를 하는, 참 어렵습니다. 제 다음 단신입니다. 카트만두 소식이네요. 상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서 카트만두 뉴로드 지역 상점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뉴로드가 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용산상가 같은 경우에요. 용산에 뭐 전자상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장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 상가예요. 그 뉴로드 지역이. 근데 사진 나온 거 보니까 그 확진자 나오고 나니까 셔터를 다 닫고 문을 다 닫아버렸더라고요. 뉴로드 빗살바잘에서 카트만두 그 오시면 인드라촉이라고 큰 촉이 있습니다. 인드라촉에 이르는 상점이 다 폐쇄됐습니다. 지금 계속 폐쇄됐어요. 그 어저께 제가 수술 사러 어산 시장에 잠깐 갔다 왔어요. 어산 시장이 문을 열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문을 열었다라서 갔는데, 문은 열었는데 문 연 데가 한 20%밖에 안 돼요. 어산 시장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네팔에서 가장 사람이 붐비는 곳이에요. 거기가 남대문 시장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문을 말하자면 이제 봉쇄를 풀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 어산바잘 다 봉쇄시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밖에 문을 안 열었어요. 지금 뭐 돈도 중요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코로나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상인들이 80% 정도가 안 나왔습니다. 시장이 시장 같지 않아요. 휑합니다. 휑해.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금요일 날 들어온 소식입니다. 금요일 룸비니 프로빈스 허스피털, 거기에 있는 병원 소식입니다. 부뚜얼에 있는 이 룸비니 프로빈스 하스피털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기계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계는 샘플 채취 후 30분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양성 환자일 경우는 45분, 음성 환자일 경우는 30분 만에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계는 시간당 4명씩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일단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은 무료라고 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빠른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20분 만에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점점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네팔도 많이 진화했습니다. 막 8시간 걸리던 거 6시간으로 단축했다가 지금 이제 45분 만에 나오네요.
이런 기계가 좀 많이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네팔 축구협회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총 34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학 질병 추적 부서는 그중 한 명에게서 감염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구협회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코로나는 크리켓 선수에서도 한 명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에서 처음으로 축구 선수에서 코로나 감염이 한 명 나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쿼시 코치 히라 타파 씨도 코로나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스쿼시 코치 히라 타파 씨는 현재 집에서 격리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클리켓 시작으로 해서 지난번 지금 여기 나왔듯이 축구 선수들 다 검사했어요. 축구 선수들이 사실은 무슨 국제 대회 있었어요. 국제 대회 있어갖고 외국을 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거든요. A매치인데.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들은 거는 요번 주에 배드민턴 팀도 전체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네팔 오게 되면은 트리프레솔에 그 종합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네팔 국가대표 배드민턴 그 선수들이 거기서 연습을 하거든요. 거기 연습을 했는데 하루는 그 이동식 그 검사 차량이 와가지고 선수들을 다 면봉 테스트를 해서 결과가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선수들은 한 명도 감염되지 않은 걸로 나왔고요. 이 소식은 뉴스에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네팔 그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님이 사실은 한국 분이세요. 한국 그 감독님이 지금 네팔에 오셔가지고 네팔의 선수들을 코치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도를 하고 계셔가지고요. 그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말씀에 따르면은 갑자기 그냥 그 트럭이 들이닥쳐가지고 선수들 다 검사를 했대요. 그래서 다행히 그 선수들은 다 그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독님도 다시 한번 또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실 때 그 전에 3월달 그 코로나로 국경이 막히기 전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검사 받고 왔지만 네팔에 와서도 한 번 더 하니까 또 다시 음성이 나와서 안심을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에 그렇게 그 스포츠 쪽으로 와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2분이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태권도 사범님이 그분은 오래되셨습니다. 사범님이 한 분 와 계시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그 배드민턴 감독님으로 한국에서 한 분이 와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코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전체적인 그 네팔 현황과 그리고 네팔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개 구역에 5명 이상. 네, 이 제목은 제가 이렇게 뽑아봤고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10개 구역이고 무엇이 5명 이상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다닐 칸타 구에서는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지역 재난관리위원회는 부다닐 칸타 구에서 코로나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구 내 어느 곳에서도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밀란초크 떨까리 바잘 야채 시장입니다. 아카세다라 핸드볼 그라운드 지역, 그리고 발루아까니 초크, 루드라마티 초크, 프렌드십 클럽 지역에서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부다닐 칸타에서는 같은 가족 8명을 포함해서 14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지금 지역명이 정확하게 나온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는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10개 구역은 실링 처리됐어요. 다시 실링 처리된다는 건 뭐냐면은 경찰이 길을 막아요. 바리케이트를 쳐요. 철조망을 치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일단 막습니다. 그렇게 한 3일 정도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카트만두를 막는 게 어려우니까 일단 지금 뭐 응급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소식 전해드리지만은
응급실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그 환자 나오면 응급실 폐쇄하고 한 3일 동안 또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다시 열고 그렇게 합니다. 3일 안에 이제 방역 작업하고 그런 거 당연히 하겠죠. 네,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밀봉 처리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꺼널리 프로빈스 진입 시에 PCR 음성 테스트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는 꺼널리 프로빈스에 들어가기 위해 PCR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최소 3일 안의 것에 PCR 음성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PCR 보고서는 외부인을 통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꺼널리 주민들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합니다. 또한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 프로빈스 행정 중심지인 비란드라 나가를 포함한 주요 시장 지역의 호텔과 레스토랑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호텔은 지역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격리시설로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꺼널리 프로빈스에 있는 15개의 ICU 침대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CU는 집중치료실입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더일레쿠, 깔리곳, 그리고 살란 지역 병원에 ICU 병상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조달 책임은 사회개발부에 있습니다. 꺼널리는 현재 수르켓, 줌나, 더일레쿠 병원에 40개의 ICU와 17개의 인공호흡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도에서 돌아온 시민들은 지역 학교에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온 귀국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에 격리를 하는 것을 멈추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꺼널리가 경기도보다 커요. 경기도보다 큰데 여기 지금 집중치료실이 몇 개 있다 그랬죠? 40개, 인공호흡기 17개. 병원이 그냥 지금 이것도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수르켓, 줌나, 더일레쿠 세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오지예요, 오지. 이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수르켓인데 여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인도로 돈 벌러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 지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여튼 꺼널리는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역을 막으려고 몸부림을 엄청 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잘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언제 끝날지 끝이 안 보이네요. 벌써 8월이고 뭐 시간이 지금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한 3월 달부터 이렇게 갇혀 지내다 보니까 뭐 시장 갈 때만 좀 나가고 하다 보니까는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나의 히말라야에게 오늘은 이 뒤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미 작가가 2012년부터 네팔을 도와주려고 계속해서 지금도 역시 네팔에 계시고, 그리고 이 책을 팔게 되면은 인세를 받아서 계속 극서부 지역과 꺼널리 지역을 돕고 있습니다. 한번 이 뒤에 있는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는 슬픔을 품어주고 위로를 내어준다. 1917년을 맞이하던 겨울, 나는 네팔 대지진 때 한 마을이 땅속에 묻힌 랑탕 지역으로 떠나는 트레킹 팀을 모아 걸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의 기억은 강렬했다. 그때 알았다. 히말라야는 우리의 슬픔을 품어주고 대신 위로를 내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과 희망을 나눌 수 있게 해줬다. 나는 2020년 겨울을 맞이하며 함께 떠날 길동무를 찾기로 했다. 나에게 침잠하기가 이 여정의 목적이라 밝히며 팀 이름을 나의 히말라야로 정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예. 그 지진 때 생각하면 저도 복 받쳐요. 지진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랑탕 지역 같은 경우는 위에 산 하나가 무너져 갖고 그 마을 하나가 그냥 엄청 죽었어요. 사람들 그 뭐라 그러죠? 시진 발굴도 못했습니다. 한 10m 이상씩 다 깔려갔고요. 그거 하지 못하고 거기다 그냥 추모비 세우고 끝났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그 트레킹 하던 외국인들하고 그 추모비에 이름이 쫙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랑탕을 그 지진 이후에 제가 안 가봤는데 가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랑탕을 가게 되면. 그래서 저도 지금은 랑탕 쪽은 안 가려고, 아픔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괜히 제가 책 때문에 복 받쳤네요. 계속해서 내일도 저는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하시면은 네팔 뉴스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TV의 최일수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